자, 오늘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생물의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또한 세포들이 모여서 강아지도 만들고요. 자, 세포들이 모여서 각종 생명 활동을 나타내는 생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고요.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다시 세포는 뭐다? 구조적 단위다. 생물을 구성하는 또 기능적 단위다.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억해 놓고요. 구조적 단위고 기능적 단위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고요. 주로 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을 남깁니다. 대장균, 집신벌레, 아메바 얘네들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입니다. 자, 대장균은요 세균이고요. 집신벌레는 집신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모로 이렇게 운동하고요. 아메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네는 세포 하나지만 생명체입니다. 다세포 생물은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세포들이 모여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룹니다. 사람, 참나무, 양파 등은 다 세포 여러 개가 모인 다세포 생물, 여러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생물이다. 얘네들은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되면 개체가 됩니다. 이게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다세포 생물은요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할까요? 해면동물이나 일부 해조류는 복잡한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하지 않고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그냥 개체를 이룹니다. 물질 대사는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물질 대사라는 건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다. 다시 한번 물질 대사는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에너지 출입. 그리고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러면 효소가 뭔지 봅시다. 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꿀꿀이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돼지를 뜯어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손으로 뜯으면 오래 걸리죠? 그럼 칼을 가져옵니다. 자, 칼을 가져와서 얘를 잘라요. 굉장히 빠르게 분해할 수 있죠? 하지만 칼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이게 촉매입니다. 촉매. 그러면 반응물질의 양도 변함없고요. 생성물질의 양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반응 속도는요?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이게 촉매예요. 이 촉매 중에 생체 내에 작용하는 촉매가 효소입니다. 다시 생체 내에 작용하는 촉매가 효소. 그러면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반응물의 양 변함 없고요. 생성물의 양 변함 없고요.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밥알을 놓고요. 그냥 놔두면 잘 안 상해요. 근데 침을 이렇게 발라요. 그럼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얘를 분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상해요.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효소가 있으면 반응 속도 빨라진다. 반응물의 양이나 생성물의 양은 변함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요. 재사용 가능합니다. 촉매는요. 재사용 가능. 재사용 가능. 자, 여기 봅시다. 다시 칼. 자, 칼로 돼지를 잘랐지만 칼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촉매는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효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배울 건데요. 자,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게 동화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 동화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은요. 자, 간단한 분자, 아주 간단한 분자들이 합성돼서 복잡한 분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밖에서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이 화학결합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똥을 합쳐서 흡입하니까요.
꽈당, 광당, 꽝당, 꽝당. 다시요. 똥 합쳐 흡입하니까 꽝당. 이렇게 외워요. 똥 합쳐 흡입 꽝당. 다시 똥 합쳐 흡입 꽝당. 광합성, 단백질 합성. 동화작용은 합성하고요. 흡열 반응이고요. 광합성, 단백질의 합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똥 합쳐 흡입 꽝당. 똥 합쳐 흡입 꽝당. 이렇게 돼요. 다음 이화작용은요. 이렇게 길게 이어진 분자를 쪼개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복잡한 분자를 간단한 분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게 이화작용.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 오케이? 이화작용은요. 크고 복잡한 물질을 아주 긴 분자를요.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한다. 분해할 때마다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에너지 방출이고요. 세포호흡, 소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외울 때는요. 우리 자기 이쁜 분해, 이쁜 발열이죠. 소 이렇게 외워요. 다시 우리 자기 이쁜 불다가 소 이렇게 돼요. 우리 자기 이쁜 소 이렇게 외워요. 자, 이화작용은요. 분해, 발열, 호흡, 소화가 해당된다. 이때 호흡은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은요. C6H12O6예요. 자, 반면에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저분자 물질입니다. 자, 여기는 에너지가 높은 거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세포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들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면요. 숨 쉬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타납니다. 다음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가에서 다는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생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성의 토양에 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가 실험은요. 광합성을 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면 C14 이거 뭐냐면요. 탄소는 원래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 12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요. 원래 6개고요. 중성자가 6개. 그러면 질량수는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를 합친 게 질량수입니다. 질량수가 12인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99%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적은 비율로 원자번호는 6번인데 질량수가 14인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양성자는 6개 똑같습니다. 근데 중성자가요. 8개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14가 됩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는 질량수예요. 자, 자연계에 잘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포함한 유기물을 합성하고 이를 가열하면 방사성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무슨 말인지 보자. 광합성을 한다는 뜻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요.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C6H12O6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원래는 질량수 12인 게 대부분인데 우리는 임의로 질량수 14인 이산화탄소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됐을 때 포도당에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요. 행성의 토양이 담긴 용기에 자, 화성에서 흙을 이렇게 담아온 거예요. 방사성 기체 자, C14이 함유된 이산화탄소와 C14이 함유된 일산화탄소를 넣고요. 빛을 비춥니다. 만일 광합성을 했다면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C14이 함유된
일정 시간 뒤 용기 속에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고요.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 방사성 기체의 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C14이 함유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넣었을 때 C14이 함유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C6H12O6. 그래서 얘를 가하려면요. 다시 여기서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요. C14이 함유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돼. 왜냐하면 넣어주었던 기체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C14이 함유된 포도당이 존재한다면 C14이 함유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계측을 해봅니다. 이게 방사성 원소예요. 자, 그런데 얘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자, C14이 함유된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생명활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만일 발견됐다. 아,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C14이 함유된 포도당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실험이에요. 세포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세포호흡이라는 생물이 있다면 C14이 함유된 탄소가 포함된 이 방사성 원소가 포함된 영양소가 분해돼서 방사성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나타날 거예요. C14이 함유된. 그러니까 C14이 함유된 영양소가 있는데요. C6H12O6인데 얘가 질량수가 14인 방사성 원소예요. 얘가 만약 호흡을 한다면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 있는 질량수 14짜리 방사성 원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얘가 검출됐다. 아, 그러면 호흡을 하고 있구나. 세포호흡을 하고 있구나. 생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만일 얘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세포호흡을 하지 않았으니까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행성 토양에 담긴 용기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습니다. 자,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 봅시다. 동위원소는요. 양성자 개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질량수가 틀린 원소예요. 그러니까요. 양성자 개수가 같으니까요.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그런데요. 질량수가 틀립니다. 그러면 밀도도 틀리고요. 원자량도 틀리고요. 그래서 물리적 특성은 다릅니다. 물리적 특성은 어떻다? 그렇다. 다르다. 자, 화학적 성질은 같고 왜?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 물리적 특성은 다르다. 왜? 질량수가 틀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소이지만 원자 번호가 같아서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위 원소. 자, 그런데요. 탄소는요. 원래 양성자 6개, 질량수 12, 중성자 6개인 게 안정한 겁니다. C14이 되면요. 양성자 6개인데요. 중성자가 8개. 그래서 질량수가요. 14가 되면요. 이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붕괴돼서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이때 방사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붕괴되면서 방사선을 내보내는 걸 방사성, 그 다음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은데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습니다. 일정 시간 뒤 용기 속 기체에서 방사성 기체의 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C14이 함유된 이산화탄소가 있느냐? C14이 함유된 영양소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C14이 함유된 포도당 영양소를 넣고요. 얘가 만일 호흡을 한다면 C14이 함유된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다. 근데 검출 안 됐네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세포호흡 일어나지 않았구나. 자, 광합성 할 때도 검출 안 됐으니까 광합성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실험은요. 세포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세포호흡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기체 교환으로 용기 속 기체 조성이 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N2, 질소,
O2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비율이 있었습니다. 얘가 78%, 얘가 21%, 얘가 1%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일 호흡을 한다면 산소는 줄어들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행성 토양이 담긴 용기에 일정 조성의 혼합기체와 영양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영양소를 분해하면서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요. 산소는 줄어들 것이다. 일정 시간 뒤 용기 속 기체 조성 변화를 확인합니다. 근데 기체 조성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행성 토양에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 밝혀낸 겁니다.